네, 안녕하세요. 로열러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네, 이번에는 미중 무역 전쟁이 심화가 되고 있고 좀 길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혜주로 대두 관련주는 어떠냐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질문하시는 방법은 바뀌었다고 했어요. 제 채널 홈페이지 홈에 오시면은 여기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요 아래 보시면 좋은 내용들 많이 있으니까 보시고 요 커뮤니티 들어오시면은 첫 번째 게시물로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벌써 8개나 달렸네요. 이거 어제 밤 늦게 거의 오늘 새벽 가까이에 올라온 것 같아요. 8시간밖에 안 되는데 빨리 올라왔네요. 기존 게시물은 너무 길어져 가지고 일단 여긴 질문 마감하고 위쪽에다 달아주세요. 여기는 마감했습니다. 이만큼 내려가야지 질문이 보여요. 그래서 여기는 마감했어요. 너무 어지러워 가지고 다음 게시물에다 달아주시면 됩니다. 네. 기존에도 한번 이제 질문을 하셨던 것 같은데 장상현님께서 로우쌤이 제가 사조의 표 11,400원에 비중 8% 정도 매수를 했다. 대두값 하락하면 이제 수혜주이면서 미중 분쟁의 최대 수혜주가 대두값 최대 수혜주까지는 모르겠고요. 네. 최대 수혜주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요 연관 있는 건 맞습니다. 트럼프의 지지 기반이 이제 농산품이고 이쪽 관련돼 가지고 연관이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매수를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종목은 매수하면 안 돼요. 원래는 아시겠죠? 내가 내 원칙과 기준 안에서 종목을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이 안에서 종목이 상승하든 하락을 하던 횡보를 하던 세 가지 움직임 중 하나잖아요. 올라가던 내려가던 횡보하던 이 움직임을 다 생각을 하고 내 원칙과 기준 안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는 남의 말 듣고 사신 것 같아요. 이거는 아닌가요? 스스로 평가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 기준이 서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야 돼요. 이 종목이 하락을 하면 어디까지 내려갔을 때 손절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손절을 안 하고 아예 이거는 그냥 버틸 것인가, 2차 3차 매수 구간을 놔둘 것인가, 이런 분할 매수를 할 건지 아니면은 요만큼만 갖고 쭉 버티다가 나중에 생각을 할 건지, 손절을 할 건지. 횡보를 하면 기다려야겠죠. 횡보를 할 경우에 얼마까지 기다릴 수 있는가, 기간을. 난 이 종목을 가지고 한 3개월 기다릴 수 있다. 이거 미중무역전쟁 혹시나 빨리 끝나면 안 되니까 한 달까지만 기다리겠다. 난 연말까지 갈 것 같으니까 6개월 기다리겠다. 있을 거 아니에요. 상승하게 되면은 어디까지 올라가면 여기까지가 한계겠지라는 그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없으면은 주식을 매수하면 안 되고요. 심지어 매수했다고 해도 저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렇게 매수한 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저한테 딱 물어보시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기준이 없다라고 하면 이건 그냥 바로 매도예요. 손익 여부에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기준이 없는데 들고 가서 좋은 결과를 내기가 어려워요. 내 기준이 있어야 돼요. 남의 말 혹은 증권사 리포트 아니면 제가 얘기를 했건 뭐랬건 그거에 대해서 스스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하고 인지를 하고 전략이 서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시작부터 너무 이렇게 잔소리를 해서 죄송한데 자주 질문을 하시는 분이고 하다 보니까 요런 원칙을 좀 갖고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원칙이 없는 매매는 제가 아무리 진단을 해드려도 이제 큰 도움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로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말씀하신 대두 가격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은 그럼 국제 대두 가격을 보시면 되잖아요. 그쵸? 국제 대두 가격을 보시면 이게 국제 대두 이제 선물 7월물이에요. 해가지고 보시면은 최근에 말씀하신 대로 대두 가격이 급락을 했어요. 급락을. 거의 급락을 한 다음에 쭉 올라와서 반등 시도는 나왔죠. 최근에 그나마 이렇게까지 안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여긴 너무 내려온 것 같은데 하고 대두 가격이 반등을 했죠. 그러면서 오늘 21선을 딱 올라탔습니다. 저 21선을 싹 올라탔죠. 오늘 종가예요. 오늘 종가 보니까 가격은 저점 찍고 반등하는 모양이 나오는데 만약에 이 구간을 유지하지 못한다, 21선 유지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중바닥성 움직임이 나오겠죠. 한 번의 기회는 더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게 이렇게 올라온다, 61선까지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밀려도 21선 구간일 테니까 그럼 한 번의 기회가 아니라 쭉쭉 밀리다가 올라오는 케이스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뭐 예측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대두 쪽이 왜 수혜를 보냐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식용유라던가 각종 뭐 장류라던가 뭐 이런 거 담글 때 콩을 사용하잖아요. 이런 거 쓰잖아요. 그리고 뭐 사료 같은 경우도 대두 이거 가공해가지고 사료도 사용하고 하잖아요. 그쵸? 근데 요쪽 같은 경우는 식용유나 뭐 이쪽은 대두유 쪽으로 많이 하고, 장하고 이쪽은 이제 그 대두 가공 원료 이쪽으로 해가지고 대두박 쪽으로 많이 합니다. 대두유랑 대두박이랑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눠야 되는데, 대두박 쪽보다는 대두유 쪽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보면, 왜냐면은 대두박하고 대두유도 따로 이 시장이 있는데, 대두유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밑에서 이제 21선 위쪽으로 이제 막 올라왔잖아요. 그죠? 대두랑 똑같이 21선을 이제 막 간신히 오늘 올라온 거죠. 근데 대두박 같은 경우는 기존에 그냥 21선 올라와가지고 어저께 이미 갭으로 올라와서 이미 61선을 두들기고 있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대두 가격이 이렇게 61선까지 올라온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한번 밀리면은 크게 밀리는 건 아니다. 만약에 여기서 안정 찾고 이렇게 돌파해버리면 오히려 대두 값이 올라갈 수 있다. 대두박 같은 경우는 제 차트 중에서 제일 좋죠. 대두유 같은 경우도 21선 올라왔고 대두도 21선 올라왔다. 만약에 대두유랑 이제 대두유 쪽 같은 경우가 대두랑 대두유가 여기서 그냥 한 번 더 밀려서 이중바닥선 움직임을 만든다라고 하면 기회는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쭉 올라간 다음에 오늘 구간을 저점 삼아서 이중바닥, 이제 저점을 높이는 이중바닥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그럼 썩 그렇게 재미는 없을 수도 있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밀려야 된다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대두 가격이 밀려야 된다고. 특히 대두 이쪽이 밀려야 된다고. 이쪽의 가능성이 더 높으니까 밀려야 된다고. 근데 얘는 올라갈 자리가 아직 있어요. 위로 가든 밑으로 내려가든 양쪽 다 가능한 자리잖아요. 대두박 같은 경우는 지금 밀려야 되는 거고, 만약에 쟤네가 더 올라온다 면 대두박도 올라올 수 있잖아요. 만약에 얘가 이 61선 위쪽으로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대두 가격은 그렇게 이미 여기가 저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너무 어려운 쪽으로 얘기했나요? 반도체를 볼 때 반도체 가격을 보는 거랑 똑같아요. 대두를 보시려면 대두 가격을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환율을 볼 때 환율 가격을 보면 되는 거고, 그죠?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질문하신 게 내용이 4조회표 11,400원에 8%라고 하셨어요. 11,400원이면 어제 종가랑 똑같네요. 공교롭게도 그냥 어제 매수하셨다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면은 며칠 전이니까 여기서 한 요쯤에 이 사이에서 매매를 하신 것 같아요. 급등했다가 눌릴 때 매매하신 것 같아요. 뭐 그래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꼭대기에서 이 12,400원 뭐 이렇게 사신 게 아니니까 그거는 잘 참으신 건 칭찬해 드릴게요. 근데 요건 한 11,000원 부근까지 보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았나 싶고요. 예. 제가 보는 가격입니다. 11,000원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굉장히 의미를 두던 구간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11,000원. 최근의 움직임은 의미가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분석은 안 돼요. 11,000원에 대한 거. 아시겠죠? 11,000원에 대한 요 구간에서 뭐 분할 매수를 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셨으면 괜찮았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400원이니까 4% 정도니까 양보했다라고 생각할게요. 그러면은 간단하죠. 저라면 짧게 잡으면 11,000원 이탈하면은 정리할 것 같고, 못해도 11,600원 이 구간은 이탈하면은 전 정리할 것 같아요. 11,600원. 조금 길게 잡아도 11,500원이라고 할게요. 11,500원을 유지를 못하면은 좀 길게, 왜냐하면 여기 21선 있고 하니까 좋아요. 짧게 잡으면 11,000원 유지 못하면 정리. 혹은 좀 길게 11,500원까지 잡겠다 하면은 11,000원 요 아래를 주면은 한 2% 추가해서 10%까지 들고 있고, 1,500원을 이탈한다 하면 손절. 요 두 가지 중 하나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래쪽은. 그리고 위쪽은 저는 별거 없을 것 같은데 그냥 12,500원 이거 길게 보고 싶진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관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미중 무역 전쟁이
이거는 대두랑 상관없이 여러분 다들 알아두세요. 이건 투자의 아이디어에 관련된 겁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이게 뭐 기간이 얼마나 걸리든 올해 안에 해결이 된다. 합의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 합의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겠죠. 합의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이런 종목 매매하시는 거예요. 이런 피해주를. 합의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합의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주가가 지금 내려왔을 때 합의된 다음에 수혜 볼 수 있을 것들 있죠. 이후에 수혜 볼 만한 것들. 합의됐을 때 수혜 보는 것들. 이런 쪽을 저점에서 매수해서 시간을 투자하는 게 옳은 방법이고요. 합의가 안 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매매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미중 무역전쟁 이거 지금 나오는 게 지금이야 당장 뭐 오늘 내일 합의 안 돼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빨리 대회에서 여름 정도에만 합의돼도 좋을 것 같다고. 뭐 조금 밀리면 가을까지도 생각은 하는데 이거는 그냥 아직까지 생각이고 골드만삭스만 해도 진짜 연말에 될 수도 있고 뭐 잘못해서 진짜 재수없으면 내년까지 넘어갈 수도 있고 이런데 저는 뭐 여름에서 가을 사이에만 돼도 괜찮을 것 같아요. G20 회의 때 만나갖고 여름 정도에 마무리됐다? 아주 아름다울 것 같아요. 그 정도면 지금 상황에서는. 어차피 6월에는 안 될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6월에 된다고 하면 지금 거의 기적에 가까운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름에라도 되고 하면 다행이고 가을에만 돼도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면은 그 정도 생각하는 기준까지 내려와 있으니까. 아시겠죠? 요거 말씀드렸으니까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거랑 비슷하게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 북한 관련 쪽으로 관련해서 경협주가 있고 경제협력하는 경협주가 있고 방산주가 있죠. 전쟁 관련주. 네. 방산주가 있죠. 이렇게 방산주가 있죠. 자, 지금 저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경협주가 이게 북한이 경제를 개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몇 년이 걸릴 수는 있어요. 이거는 올해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몇 년이 걸릴 수 있어요. 몇 년이. 적어도 트럼프 재선 전에는 안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라고 저는 이거를 기존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었죠. 트럼프가 재선할 때까지 요거를 이용하지 않겠느냐. 아니면 재선 바로 전에 극적 타결을 하던지 해가지고 원칙적 합의 정도만 하고 재선 전에 그리고 세부 내용 조율을 지금 중국이랑 하는 것처럼 한 2년 정도 1-2년 정도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적어도 최소 1년에서 한 2년 그렇게 하고 하지 않겠느냐.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건 몇 년이 걸릴 가능성이 높은데 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저 같은 사람은 방산주를 매매하면 안 돼요. 매매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칙이 경협주 쪽으로 북한이 개방을 한다는데 방산주 전쟁을 할 거다라고 베팅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방산주를 매매하시는 분들은 경협주를 매매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건 또 반대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거랑 똑같아요. 미중 무역 협상이 될 거다 생각하시는 분은 피해주를 매매하시는 게 아니에요. 안 될 거다 생각하시는 분이 피해주를 매매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건 투자의 아이디어니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두 관련주 뭐 관련해가지고 빠르게 해가지고 넘어가 볼게요. 자, 샘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사주회표보다는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시총도 좀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요. 뭐 기존에 이렇게 올라올 때 거래량도 이렇게 잘 붙여놔갖고 이후간에 거래량이 많이 붙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 두 이틀간에 기준 삼아서 한 5만 1,000원 정도? 요 구간까지는 저 같으면 기다릴 것 같아요. 그냥 위쪽에선 매매 안 하고 그냥 가면 내 거 아니다 생각하고 한 5만 1,000원 내려올 때까지 기다릴 것 같아요. 만약 이거를 매매한다면 5만 1,000원에서 요 4만 9천원 사이, 그래서 4만 9천원까지 분할 매수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4만 5천원 이탈하면은 뭐 4만 5천원 이탈하면은 손절한다 이 생각을 가지고 샘표를 매매한다면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할 것 같아요. 이게 좀 더 강하지 않느냐. 사조회표 같은 경우는 윗골이 막 많이 달리면서 더욱더 테마성 움직임에
테마성 움직임에 개인 투자들을 개인 투자를 꼬시는 움직임을 많이 갖고 있어요. 사주회표는. 그거에 비해서 샘표는 조금은 사주회표보다는 조금은 상식적으로 굴러간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9,000원에서 51,000원 사이 요 구간에서 분할로 매수가 가능한 구간, 45,000원 이탈하면 한번 정리하고 가는 구간, 이 정도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샘표 식품 뭐 이거는 최근에 이렇게 내려오면서 60일선 터치한 거 요거 3,000이래 31,000원 구간까지 내려온 거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요게 오히려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반등을 모색하고 있는데 요거 21선만 이탈 안 하면은 32,000원 중반 뭐 요 구간에서는 매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단점은 여기서 하도 이제 음봉을 이렇게 많이 만들었으니까 이게 불안 요소가 될 수는 있다. 누군가는 이 종목이 올라가는 걸 원치 않고 계속 찍어 누르고 팔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개인이 만들 수 있는 거래량은 아니에요. 일반적인 개인은 아니에요. 개인이라면은 정말 큰손 개인일 거고, 누군가는 올라가기를 원치 않는 모양을 만들었으니까 요게 불안 요소이긴 한데 매매 가격 자체는 괜찮아요. 가격 정도는 지금 괜찮은 것 같아요. 말씀드렸듯이 31,000원 이탈하면 정리한다 생각하고 뭐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할 때 볼 수는 있겠죠. 자, 그리고 뭐 풀무원 같은 경우 요런 경우도 좀 볼 수는 있겠죠. 해가지고 뭐 풀무원도 최근에 이렇게 반등이 나왔다가 반등이래 상승이 좀 나왔다가 살짝 살포시 꺾여 있는데 요 종목 같은 경우도 뭐 볼 수는 있다. 요 구간까지 이렇게 내려왔었는데 이건 그냥 그 깔끔하게 11,000원 설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1,000원 구간 뭐 요 구간까지 매수가 가능하다. 그리고 여기 10,000원 초반대 10,000원 한 300원 정도 여기 이탈하면은 그냥 정리한다 생각하고 1,300원 이탈하면 정리한다 생각하고 11,000원 전후 해가지고 뭐 조금 잡아볼 수 있는 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면 여기 21선 12,000원 전후에 있는 21선 구간 한번 걸릴 수 있고 13,000원대에서 한번 걸릴 수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신송홀딩스가 있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그 아까 그 샘표식품처럼 이렇게 음봉이 많았는데 결론적으로 얘는 한번 시세를 분출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도 이쁘게 만들었고 그러면은 요 날을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000원은 이탈하면 안 되는 구간이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5,200원이니까 5,100원 전후 뭐 혹은 여기서부터 5,000원까지 분할로 매매를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만약 그 5,000원까지 분할로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요거 한 4,800원 정도로 여유를 주면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높게 보실 분 4,900원 4,900원에서 4,800원 사이 이렇게 해서 천천히 분할로 매도한다. 내려갈수록 반반 매도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위쪽에 5,000원이다 라고 하면은 뭐 요 정도는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볼 때 5,000원 구간에서 여기서 5,000원까지 샀으면은 4,800원까지는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4,800원 이탈하면은 정리한다. 뭐 요런 관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머지도 봐드려야 되나 모르겠는데 나머지는 이제 뭐 그 뭐야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두박 쪽은 그렇게 썩 수혜를 못 받아요. 아까 보셨으면 알겠지만 밑으로 내려왔다 금방 올라왔잖아요. 보여드리면은 대두박 같은 경우는 이만큼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밀린 것 같은데 확 급등해 버리니까 대두박 쪽은 그렇게 썩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일단 알려드릴게요. 사료 관련주 다들 아시죠? 한일사료 같은 겨. 근데 이거는 다른 쪽이랑 테마가 자꾸 엮여 있으니까 중국 수산자원 쪽이랑 뭐 다 엮여 있으니까 뭐 그런 쪽으로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뭐 요거는 뭐 2,050원 구간 뭐 여기에 61선이 정해져 있는데 요 구간 이탈하면 정리한다 생각하고 뭐 볼 수는 있겠죠. 뭐 1차적으로 여기 2,300원 구간에 21선 올라와 있고 여기 2,600원 구간까지 보면은 가능성이 여기를 돌파하면은 꺾일 때까지 들고 가는 거고. 자, 우성사료 같은 경우도 뭐 이것도 마찬가지죠. 수산 그 중국 수산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 수출할 수 있다. 요게 나와서 허가가 나와서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지금 구간에서 뭐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보면은 여기 짧게 보면은 뭐 3,200원인데 조금 넓게 봐도 될 것 같아요. 이것도 61선 정도까지는 여유 있게 한 3,050원 구간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도 이 구간이 저항이었고 여기를 돌파하면서 좋아졌으니까 최근에 이렇게 많이 밀려 있는 것들 있죠. 많이 밀려 있으니까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이중천장 찍었는데 이 종목들 이중천장 이런 식으로 찍었는데 반등이 한번 나오면은 너무 욕심 부리기보다는 그건 나중에 돌파한 다음 생각하면 되는 것 같고 요 21선 전후 되는 부분 있죠. 3,600원, 3,700원 사이
요 구간 3,650원으로 정해드릴게요. 그러면은 3,650원 전후 이 구간에서 한 번 정도는 정리할 수 있고, 이게 튀어 올라가면은 여기까지는 가겠죠. 4,200원까지는 가능성이 있겠죠. 4,100원에서 200원 사이. 100원에서 200원으로 할게. 혹시 200원 안 가서 내가 4,180원에서 내려와가지고 못 팔았네요 이러면 안 되니까 4,100원, 4,200원 사이 분할 매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돌파하면 새로운 시세가 나온다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이중천장이지만 이중천장을 돌파하게 되면 이거는 그냥 새로운 추세가 나오는 거니까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현대사료, 얘는 사료 이쪽보다는 그 대북 관련주 쪽으로 좀 더 엮여 있는 종목이라 지금 뭐 매수 뭐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가격적으로 매수가 가능하다 보고 있고, 요 구간 그 28,000원 구간 쪽에서는 18,000원 죄송합니다. 18,000원 구간에서는 유지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고, 요거는 19,500원에서 2만원 사이에서 한번 걸릴 수 있고, 여기 22,000원에서 22,500원까지 볼 수 있을 것 같다. 기존에 설정해드린 가격인데 이거 딱딱 걸리죠. 여기 이 구간에서 여기를 돌파해야지 그 추가적인 상승을 볼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조동아원 요것도 기존에 언급드렸던 종목인데, 얘는 급등한 다음에 그 약간 좀 박스권 움직임의 모양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보면은 이 종목도 지금 가격적으로는 뭐 메리트를 가질 수 있는데, 요 구간까지 그 1,400원 구간까지는 매수가 가능하고, 여기는 아예 그냥 요 밑에 하단 잡아놓으면 될 것 같아요. 1,300원 구간 1,300원에서 1,400원 초반 요 구간까지 해가지고 이탈하면은 정리 한번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여기까지는 뭐 그냥 쉽게 보이는 그 1,700원 부근 요 구간까지는 뭐 어렵지 않게 보일 것 같고, 여기를 돌파해 줘야겠죠. 대신 1,500원의 마이 구간을 돌파하면 1,700원 정도까지는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여기를 돌파하면은 그럼 뭐 또 새로운 추세를 보는 거니까 그럼 그때 가서 생각하자고요. 자, 한탑 같은 경우도 이것도 박스권을 그리고 있죠. 지금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데 고점을 조금씩 낮추는 건 기분이 나빠요. 그러니까 고점 설정을 이렇게 기존처럼 하지 말고 조금 더 낮춰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조금 더 스마트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짧게 보면 3,100원에서 3,150원 정도로 고점을 보면 될 것 같고, 지금 매수 구간 뭐 가능하다 2,600원 정도로 여기 이탈하면은 정리, 혹은 2,600원까지 한 번 더 내려오는 걸 보신다라고 하면은 여기까지 분할 매수하시고 아예 요 구간을 보시면 되겠죠. 2,450원 구간을 손절 구간으로 볼 수 있다.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쁘게 달려오고 있는데 빠르게 봐드릴게요. 대한제당. 자, 대한제당 같은 경우도 뭐 한 번 정도 이렇게 막 튀기는 했는데 뭐 자꾸 이런 쪽이 테마에 한 번씩 엮이니까, 근데 굳이 이 종목을 매매하진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종목은 계속 뭐 음봉 나오고 있고 올라가도 계속 누군가 자꾸 누르고 있으니까 기분이 나빠요. 위에 올라갈 때마다 매물대도 많고. 그래서 굳이 이거를 매매하진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뭐 지금 뭐 2만원 구간 이 구간에서 매매를 한다라고 치면은 뭐 한 19,000원까지 열어놓고 매매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5% 정도니까 이 정도는 충분하죠. 그리고 위쪽을 보면은 뭐 이게 다 저항이야, 다 저항. 그래서 기대 수익률이 별로 높지 않아가지고 별로 이 종목을 뭐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진 않네요. 이 21,500원 정도? 요 정도. 그러니까 21,500원 위로 1,500원 보려고 아래로 1,000원을 감소하기에는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뭐 손절 가격을 조금 더 짧게 뭐 2.5% 이렇게 봐야 하는데 2.5%면은 눈 깜짝할 사이 내려갔다 올라올 수 있는 가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좀 희망적으로 보시는 분 요런 건 가능성이 있겠죠. 21,500원 요 구간 있죠. 여기를 돌파하면은 얘는 대신 새로운 시세가 나올 수 있다. 요런 거는 이제 가능성을 볼 수는 있겠죠. 근데 뭐 그거는 이제 매매하는 기준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렇게 여기를 돌파하면 새로운 시세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매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저랑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그쪽보다는 앞에 있는 종목들이 낫다는 거고. 네. 고려산업 같은 경우도 뭐 이것저것 막 다 엮이는데 어쨌든 이것도 뭐 관련이 조금은 있으니까 보면은 요거는 하단에 요거 그 2,150원 설정해놓고 뭐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여기 2,300원에서 2,350원 사이 요 구간에 뭐 21선도 이렇게 내려오고 61선도 있고 해서 요 구간에서 한번 막힐 수는 있다. 위에서 고점 이렇게 낮추고 있으니까 한번 낮추면은 이렇게 한 2,450, 2,500원, 2,500원 정도 구간에서 기존에 걸렸던 구간이니까 여기서 볼 수 있고, 이걸 돌파하면 새로운 시세가 나온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거의 다 왔네요. 미래생명자원. 자,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는
그때 그 수산자원 그 중국 수출 얘기 나오면서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선 타고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얘는 가격 설정하기보다는 21선 기준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21선 그 유지 잘 해주면서 가면은 매매하고, 그리고 얘 위쪽에 4,600원 여기 돌파해주면은 또 다시 한번 시세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도 좀 매력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개념이죠. 이렇게 수렴해 나가는 과정이죠. 그럼 요렇게 왔다가 위든 아래든 한번 가겠죠. 그럼 21선 이탈은 잘랐다가 회복할 때 재매수해서 위에 돌파 시도를 다시 보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돌파하면은 그냥 들고 가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KC피드. 생각보다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종목이 많죠.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소개를 다 안 해드리는 것 뿐이에요. 왜냐면 좋은 거 중심으로 몇 개만 선별해서 보여드리는 거지 종목은 굉장히 많아요. 이건 그래도 그나마 저점이 이렇게 막 올라오고 있으니까 다행이긴 해요. 그러면 이거 기존 저점은 이탈 안 하는 게 좋겠죠. 그럼 2350원 요 구간까지 뭐 밀릴 수 있다 정도는 열어 놓으시면 될 것 같고, 위에 2500원 구간에 61선 21선 만나겠죠. 이렇게 오면은 저항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위쪽으로는 2700원 구간, 요 구간까지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2,300원이어야 되는데 제가 조금 짧게 놔드렸어요. 그래서 2,300원부터 200원씩 구간을 보시면 되는데, 그럼 당연히 위에는 뭐 2,900원 되겠죠. 200원씩 올라가면은 위에는 안 보이니까. 네, 앞에 이렇게 쭉 보면은 과거에도 2,900원 보면은 여기 의미 있는 구간이 나오죠. 안 보고 그어도 대략적으로 비슷하게 가요. 만약에 조금 변형되는 곳이 있다라고 하면은 질문하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여기까지 대두 관련주 굉장히 급하게 왔어요. 종목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죠. 10종목이 넘어요. CJ제일제당 요거 CJ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뭐 각종 뭐 다 들어가니까, 근데 주가가 안 좋아서 그냥 안 보여드렸어요. 보긴 다 봤었는데. 그래서 여기서 저점 잡고 얘는 올라와야 되는 구간인데 30만원대 위에서 21선하고 한번 싸우고 그 위에 32만원 아래 31만 5천원쯤 되겠네. 나중에는 이 구간에서 61선하고 싸우고 계속 매물대가 심해가지고 기분이 좀 나빠서 얘는 기업 자체는 뭐 CJ그룹이니까 탄탄하겠죠. 근데 지금 주가에 대한 이 하락 추세로 돼 있는 이 기업 아예 역배열로 들어간 기분이 나빠갖고 잘못하면 하락 추세 갈 수도 있고 하니까 그냥 얘는 안 갖고 왔어요. 근데 CJ제일당에 관심 갖는 분들이 있다면 여기서 저점 매수는 가능한데 반등 시에 21선 제압 못하고 돌파 못하면은 그냥 정리한다 생각하셔야 돼요.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음식료 쪽에 관심 갖는 분들 뭐 많을 수 있는데 전 차라리 뭐 신세계푸드나 뭐 롯데그린푸드나 이런 쪽을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런 걸 나중에 한번 정리 다시 해드릴게요. 그쪽은. 자,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